트렌드로 연결이 되고 있으면 향후에 앞으로 내년부터 내후년에는 어떻게 트렌드가 달라질지 좀 한번 그렇게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커머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기술을 아주 잘하는 그런 회사라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아직도 상당히 올드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객은 이미 행동 패턴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의 고객 데이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온라인에서 구매한 고객이 오프라인의 매장에 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마치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처럼 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특히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고 데이터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고객 경험을 연결한다 라는 비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와 저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냐면 O2O를 완성하는 기업이다, 완성한 스타트업이다, 그렇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의 목적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디맨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든 어떤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객이 그 인지를 하는 쪽이 있고요. 인지를 한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관심을 가진 뒤에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구매를 고려하다가 이제 뭔가 선호하는 쪽을 이제 더 많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익히 아시고 계시는 마케팅의 퍼널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수요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이 인지와 이 호감의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매출을 구성하는데 이게 마케팅에서 매출을 구성하는데 사실 네 가지의 그 축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 인지도, 구매 용이성, 구매 용이성이라 함은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시험 구매율, 실제로 구매를 해봤느냐, 혹은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냐, 마지막으로는 재구매율입니다. 다시 사느냐. 결국에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의 매출을 구성하는 것들은 단순히 포스기에 찍히는 전표 건수나 그런 매출 단가가 아니라 사실상 이 구매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인지를 했고 얼마나 이걸 구매하기에 용이했으며 그 다음에 한 번 구매로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 재구매로 이어지는지까지 같이 봐야만 실제로 어떤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의 세일즈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테일러들은 포스기에 찍힌 데이터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쪽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앉아서 잘 되고 앉아서 죽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되는데 왜 잘 됐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트렌드가 가고 고객이 변하고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왜 잘 되는지 모르니까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다시 비즈니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특히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포스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수집될 수 있는 구매율과 재구매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고 앞으로 이미 잘 쓰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고 앞으로도 잘 쓰시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분야는 바로 인지도와 구매 용이성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앱에서 앱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석 툴들이 있어서 고객이 앱이나 모바일에서 구매하기 전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몇 명이고 접속해서 몇 명이 체류를 했으며 구매 페이지로 넘어간 게 몇 명인지를 다 면밀히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원인 분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하지만 오프라인의 리테일러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려도 뭘 분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답답함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오프라인에서는 한 번도 완전한 매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조이코퍼레이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아마존고라든지 그 중국의 허마셴성, 알리바바에서 나온 허마셴성 같은 곳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리테일러들이 굉장한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위협감을 느낄까요? 온라인에선 이미 너무나 그 섭렵한 1위 기업들인데, 뭐 글로벌하게 중국과 미국을 다 제패한 기업들인데, 이 온라인 기업들은 도대체 왜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월마트라든지 이런 그런 고객들은 왜 이렇게 이들의 등장에 긴장하는가? 이 본질적인 원인을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허마신성이나 예를 들면 아마존 고가 오프라인으로 나온다면 이들은 뭔가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직감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게 바로 온라인에서 훈련된 과정관리 기술들입니다. 온라인에서 훈련된 커머스들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관리를 태생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면은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 공식화해서 계산하고 모든 마케팅 팀들이 그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하느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리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해도 이게 어떻게 우리 마케팅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우리 매장까지 유입이 됐는지 인과관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비즈니스를 오프라인으로 진출할 때 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즉 고객을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출이라는 거를 A부터 G까지 다 이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저희의 고객사들하고 얘기해봐도 정말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들인데 이들하고 얘기해봐도 아직까지도 이 어웨어네스와 어떻게 보면 그 인터레스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위협감에 쫓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유명한 미드에서 말하기를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리테일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오토 데이터의 관리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적인 영역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거를 이 역량과 이 데이터를 기본 탑재해서 경쟁자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뜩이나 온라인에 좀 밀려서 부침을 겪고 있고 매출이 저하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오프라인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온라인에서 온라인의 영향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과 영향이 연결되어 있는 O2O의 데이터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로 돌아가서 저희가 실제 검증하고 관찰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인사이트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기록을 하거나 카메라로 기록하던 어떤 남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선 신호를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계속 디바이스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앱이 있으면 멤버십 앱이 있으면 블루투스 시그널로 모으거나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앱이 별도로 없더라도 와이파이 시그널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익명화되어 있지만 고유값이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통행량, 매장 앞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몇 분을 머물렀는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몇 명이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온라인에서 모으고 있는 어떤 어웨어네스와 인터레스트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오프라인에서 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영상인데 제가 스냅샷으로만 오늘은 처리가 됩니다. 이 손바닥만한 센서 디바이스가 있고요. 이걸 저런 어떤 전원장에서 단순히 조명에 연결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설치까지도 뭐 30초면 사실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매장에 있는 인터넷과 어떤 전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상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설치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조회가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대시보드에 대한 데모나 이런 게 관심 있으시면 바로 옆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시보드에서 해주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과 내 매장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매장의 데이터를 봤는데 이 통행량이나 방문율, 체류 시간이 이 업계나 이 상권에서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벤치마크를 제시해줘서 나는 강남역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강남역 상권에서 방문을 시키는 거는 상위 10% 안에 들지만 체류 시간은 하위 20%에 속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장은
이미 잘하고 있는 방문율을 높이는 거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이 저조한 체류 시간을 늘리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매출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에 대한 인과관계를 뭐 방문율이나 재방문율, 체류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데이터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등등의 다양한 리테일러들이 쓰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의 리테일러들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로드샵 굉장히 많이 설치 차이가 있을까 해서 봤을 때는 23명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명보다는 약 8명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볼 수, 7명 정도가 더 방문한다라고 이제 가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7, 8명 정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은 그거의 그 매장의 평균 객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 원 이상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했을 때 한 달에 매출이 300만 원이 더 증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 200만 원대가 증가할 수 있느냐의 결론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그 차익을 계산해서 디지털 패널을 여기서 도입한 사례가 있었고요. 디지털 패널이 이겼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MD팀에서는 그 동선을 비교해서 설계할 때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례들 말씀드리면요. 뷰티, 뭐 드러그스토어라든지 H&M 헬스앤뷰티 매장들이나 그 화장품 매장들은 방문율이 매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지나가는 고객들 중에서 또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매출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패션 매장들은 피팅룸에 들어온 고객들 중에서 피팅룸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전 매장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 이상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고객이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가 이 높은 객단가에 구매하느냐랑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경험 자체가. 그리고 외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나 외식 같은 경우는 재방문율이랑 매출이랑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골 손님이 떨어지면 당연히 모든 외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2층에서 고객이 몇 개의 존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2층의 매출이 결정되고 재방문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행동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똑같이 지표화될 수가 있고 이 지표를 잘 관리했을 때는 영업에 직결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 뭐 폭염으로 인한 커머스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